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자금 운용 때문에 고민이신 청취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리얼티 인컴, 티커 5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 이 관점에서 리얼티 인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리얼티 인컴, 월배당 회사라는 별명으로 워낙 유명하죠. 대표적인 상업용 리츠고요. 주로 이제 단일 세입자한테 장기로 임대해주는, 특히 소매 부동산에 좀 집중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청취자분의 은퇴 계획에 이게 잘 맞을지 어떨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리얼티 인컴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역시 월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년 넘게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는 배당 귀족 타이틀,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꾸준함이 사실 핵심이죠. 매년 배당금을 올려왔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게 참... 네. 현재 배당 수익률도 보면 한 5% 후반대 이 정도 되니까 정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매달 월세 받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은퇴 생활비 마련에는 정말 유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이게 은퇴 후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당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AFFO라고 조정 운영자금,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임대료 같은 걸로 벌어서 배당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FFO? 그게 중요하군요. 네. 분석가들은 이 AFFO가 그래도 연간 한 3%에서 5% 정도는 꾸준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상가 건물 사서 월세 받고 하는 것보다는 신경 쓸 일이 훨씬 적겠네요. 그럼요. 비교가 안 되죠. 관리 부담도 없고 또 15,000개가 넘는 부동산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맞아요. 요즘처럼 또 대출금리 높고 이러면 직접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리츠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 방식 3중 순임대차 NNN, 이게 또 장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NNN 계약. 이게 임차인이 임대료뿐만 아니라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비까지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럼 수익 변동성도 좀 적겠네요? 네, 훨씬 안정적이죠. 임대율도 보면 98% 이상으로 아주 높고요. 신용등급도 투자등급으로 탄탄합니다. A3, A- 등급이니까요. 방어적인 성격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 요인은 항상 있잖아요. 리얼티 인컴이라고 완벽할 순 없을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워낙 커졌어요.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가 넘으니까요. 이미 너무 커져서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렵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 3에서 5% AFFO 성장, 이게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장주를 찾는다, 이러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금리. 리츠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금리 변동성인데 이것도 역시 위험 요인이겠죠? 당연하죠. 금리가 오르면 일단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리츠 주가에는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배당 매력이 좀 희석될 수 있으니까. 네, 특히 안정적인 배당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고요. 임차인 관련해서는요. 아까 편의점, 약국, 달러스토어 이런 쪽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특정 임차인, 월그린 같은 회사 비중도 꽤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NNN 계약이라 비용 부담은 덜어도 임차인 자체가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임대료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특정 산업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특정 임차인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 확산, 이게 오프라인 소매업 전반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고요. 최근에는 유럽 투자도 늘리고 데이터 센터나 게임 시설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요?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는 분명 긍정적인데요. 근데 이제 익숙한 미국 소매부동산 시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잘 모르는 시장에 대한 위험이 또 생기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는 성장성은 좋지만 이미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리얼티 인컴이 얼마나 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익숙한 위험 대신에 좀 낯선 위험을 떠안는 걸 수도 있다. 이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그럼 이런 장단점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리얼티 인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적정한 수준일까요? 네. 밸류에이션, 그 주가 AFFO 배수, PAFO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가를 주당 실질 현금 창출 능적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13배에서 14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과거 평균이나 동종업계 다른 리츠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약간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아요. 아, 벌어들이는 현금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네, 그런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다른 우량 리츠보다는 여전히 좀 비싸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시킹 알파 같은 투자 정보 사이트 보면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매수 의견이 다수긴 한데 보유나 소극적 매수 의견도 같이 있어서 시각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정적인 월배당이라는 아주 확실한 매력이 있고 대신 성장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고 금리나 임차인 리스크 같은 걸 감안해야 한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리얼티 인컴은 오랜 기간 검증된 배당 실적, 탄탄한 사업 모델이 있으니까요.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은퇴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셔야 하고 금리 변화나 특정 임차인 관련 위험은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청취자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은퇴자금 운용 목표나 위험 감수 수준을 생각했을 때 리얼티 인컴의 이 안정적인 고배당 매력이 혹시 모를 성장성 둔화나 다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신중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레포트를 5개, 아티클 5개를 다운받아서 구글 노트 LM에 넘겨줬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줬어요. 특별한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 달라는 등,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등 이런 요구를 하진 않았고 그냥 5개 레포트들을 네가 읽고 어떤 은퇴 자금 운용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내용 자체는 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애당초 이 아티클들이 다 보면은 퀄리티가 꽤 좋고 근데 이제 어떤 용어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거 예를 들면 트리플 넷리스 이건 그냥 우리나라 레포트에서도 트리플 넷리스라고 하거든요. 보험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거. 근데 이걸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삼중 손임대차 이렇게 번역을 해줬단 말이죠. 이건 아마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용어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도 그냥 원문 그대로 트리플 넷리스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걸 제가 이제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넘겼더니 이 숫자 데이터들을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나 표를 클릭하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 기반해서만 팟캐스트를 만든 거죠. 예, 그럼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만들 때 이 도표나 그래프는 이렇게 직접 원본을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도 구독자분 중에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댓글로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올라온 순서대로
미국 주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